은하수 16회 나는 왜 태어난 것이지. 오늘의 글 제목은 에고 너는 왜 태어난 거니 입니다. 고통의 삶, 외로운 삶을 살아온 기근이 무관심 속에서 한숨을 쉬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던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가슴 깊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고, 너는 왜 태어난 거니 하는 말입니다. 아기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때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난 것이지 하는 생각에 무척 궁금했습니다. 왜 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른들은 심심풀이 하듯이 에고 너는 왜 태어난 거니 하고 말을 했지만 깊은 상처가 되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생과 사를 분별할 줄 압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는 성인입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기근이가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동정심에서 한 말일까요? 어른들의 말 속에는 비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란 말이기도 했지만 쓸모없는 인생에 태어났다는 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 철없는 시절부터 많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분했습니다. 불구자로 태어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근이는 생과 사의 막다른 갈림길에서 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한으로 가슴에 안고 글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 10년을 마음에 안은 것일까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을 마음에 안은 것입니다. 10년 동안에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결정을 보기로 한 것입니다. 성공하면 살기로 하고 실패를 하면 죽기로 한 것입니다. 부유한 운명을 타고난 기근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마저도 저주의 대상이 된 기근이 21년 동안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옛 어른들은 사람은 운명을 타고 태어난다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타고난 운명처럼 삶을 살다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운명처럼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불쌍하다고 혀를 찼지만 계속 불쌍하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말만 불쌍하다고 할 뿐이지 조금도 도움이 되어 주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20살이 넘도록 밥만 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하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일 죽어야 한다는 고민만 안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숨을 쉬면서 살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늘 죽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밥 먹고 화장실만 가던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만 그리던 인생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콩가기, 팥따기, 고추 꼭지 따기와 배 가르기를 했습니다. 밤송이 까기, 소밭에 불 피우기를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도라지 까기입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또 잘 걷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일을 한 것일까요?
콩과 팥은 부모님이 봉당에 가져다 놓으면 콩은 까고 팥은 땄습니다. 도라지는 캐어서 씻어서 방에 가져다 놓으면 껍데기를 까서 쪼개고 했습니다. 고추는 자리를 펴놓고 마른 고추를 가져다 놓으면 꼭지를 따서 배를 갈았습니다. 오늘날은 기계 농사를 짓지만 그 당시에는 손 농사를 지어 농번기 때는 무척 바빴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품바지를 했습니다. 적을 때는 3, 4명, 모를 심거나 벼 타작을 할 때는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아주머니 집에 품바지 올 때는 도라지 반찬이 최고입니다. 도라지 반찬만 있으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어머니의 도라지 무침 인기가 좋았습니다. 에고 환장하겠다. 이렇게 많은 도라지를 언제 닦아서 쪼개지? 도대체 꼭 내가 해야 하는 이유는 뭐야?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해 뜨기 전에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돌아오는 부모님. 피곤하여 저녁을 먹으면 기침합니다. 도라지를 까서 쪼갤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기근이가 해야만 했습니다. 도라지 까기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 때에 끝이 납니다. 많을 때는 밤 10시까지도 해야 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매일 농땡이 치는 기근이지만 세수대에 가득한 도라지를 보면 엄두가 나지 않아서 때로는 투덜거리며 불평을 했습니다. 와, 많이 했다. 한 세수대야를 다 했네. 오늘은 정말로 밥값을 했다. 도라지 까기가 끝나면 기분이 좋아서 자자찬을 합니다. 쟁반 가득히 쌓인 도라지를 보면 흐뭇했습니다. 어머니도 애야 수고 많이 했다. 네가 이렇게 도와주니 너무 좋다.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무척 힘들 것이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칭찬 한마디에 피로도 풀렸습니다. 속으로 나도 놀면서 밥만 축내는 인간이 아니라 일도 할 줄 아는 인생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밥만 축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지만 나는 내일 농땡이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에구, 나는 왜 죽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보가 아니기에 때로는 밥 먹는 것조차 미안했습니다. 콩이라도 까는 날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먹을 식량도 부족하던 시대 할 일이 없어도 밥은 먹어야 했기에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도라지 까기 12살에서 13살 때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14살인가 15살이 되었을 때에 기근아 오늘은 내가 바빠서 네가 혼자 까야겠다 하고 말한 후 어머니는 일하려고 나갔습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항당하기도 했지만 먹고 노는데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했고 혼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몸도 작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지능은 14세에서 15세지만 6, 7살 아이들보다도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세수대야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이 어떻게까지? 정말 엄마는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에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달랩니다. 기분이 좋아야 힘들지 않고 능률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까다 보면 언젠가는 끝난다. 하다 보면 까서 쪼갠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까지 않은 도라지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끝이 있다는 비결을 터득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도라지 까기를 하지 않으면 엄마는 밤에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짜증이 나서 일부러 두세 번 남겨놓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도라지를 가려다가 마무리했는데 꾸벅꾸벅 졸면서 했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해야겠다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많을 때는 밤 9시에서 10시까지, 적을 때는 쉬엄쉬엄 놀면서 저녁 때까지 일을 끝내고 했습니다. 복음의 길, 때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은 우표 구입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청소년 때를 떠올리고 합니다. 청소년 때의 고통의 상처들이 자극제가 되고 인내하던 마음들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밤송이 까기 힘들었습니다. 밤송이 까기는 무엇일까요? 비산에 밤나무가 20여 그루가 있었습니다. 밤이 익으면 아버지는 장대로 따고 가족들은 밤송이를 주어서 울 안에 모았습니다. 3, 4일에 한 번씩 물을 뿌려줍니다. 밤송이가 약해지도록, 밤송이가 썩도록 물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나면 밤송이를 두드려서 밤알을 모읍니다. 밤송이 까기 5에서 7일쯤 걸립니다. 밤송이 까기는 기근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다 보면 팔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5, 7일 동안 밤송이 까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은 삶아서 먹고 큰 것은 부모님이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판매하여 살림에 쓰고 했습니다. 기근이의 삶, 사람들이 보기에는 먹고 농생이 피는 인생, 놀고 먹는 인생으로 보였겠지만 나름대로 고민하던 인생입니다. 나름대로 가정을 돕는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신체검사 통지서 때문에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기근이, 글쓰기의 삶, 21살이면 많이 늦은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20대 후반만 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는 시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근이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흐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버려진 삶을 살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글쓰기를 하기는 늦은 나이지만 나는 꼭 해야 한다. 늦은 나이에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검정고시를 하는 셈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10년 후에 소설가로 변신을 하면 나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이 달리 볼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글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문법도 원고법도 모르지만 집념 하나를 무기 삼아 세상에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17회에 계속됩니다.